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3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8% 하락하면서 둘 다 오늘도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공지를 드렸듯이 오늘 또 러시아발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려하던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죠. 그래서 뉴스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결국에는 네, 우크라이나 동부 쪽을 또 이제 군사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푸틴이 또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 직전에 있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전부터 좀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생겼다면 크림반도와 그다음에 동부 쪽 요쪽이 대부분 이제 러시아 출신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러시아와 친러시아라고 구분을 했을 때 이제 요쪽 부분이 친러시아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뭔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버린 거고요. 그때 2014년 당시에도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도 이제 이쪽 두 자치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독립을 원하면서 러시아 쪽으로 편입을 하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좀 공화국을 세웠었죠.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지만 지금 오늘날까지도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서방 이 유럽 쪽에서 이제 나토가 이제 동진을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가입을 한다 만다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때를 이제 놓치지 않고 빈틈을 이제 노린 것 같습니다. 명분이 확실히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제 확실히 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친러시아 지역을 지금 이제 병합하기 위해서 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옛 소련의 또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제2의 냉전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림반도까지 먹으면서 여기 흑해까지도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이 여러 가지 또 소련 관련된 그런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국가들이 있죠. 그런 국가들은 지금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요 중간에 또 러시아 국가가 좀 있습니다. 영토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무력 진압을 해서 또 이제 그 영토를 빌미로 또 이제 또 연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국제사회의 그런 질서에 좀 혼돈을 주는 러시아의 행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고요. 러시아가 뭐 공격을 하면 이제 서방이나 유럽 쪽에서 좀 이제 경제적으로 큰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크림 반도 때도 그런 제재를 받은 이후로 좀 러시아가 체질 개선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고채를 좀 그 달러에서 많이 위안화 중국 돈과 그다음에 금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다라고 하고요. 그럼 기초적인 체력을 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던 것 같고요. 마침 이제 명분이 생기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증시가 어제는 이제 13% 폭락을 했고요. 오늘 지금 시간도 3.6% 폭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증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포인트에서 지금 1,1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해버렸고요. 사실 이제 해외 증시, 우리나라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으로 치닫을지 아니면은 이대로 이제 동부 쪽을 우크라이나에서 좀 분할시켜서 러시아가 또 크림 반도 병합 때처럼 또 이렇게 병합을 시키면서 또 마무리를 지을지 일단 뭐 미국과 러시아 쪽에 회담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제 푸틴 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재도 진행이 되면서 그 갈등이 한번 피크를 찍을 때가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좀 고조가 되는 상황이라서 시장 상황에는 별로 좋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좀 크게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내리진 않았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저점 라인은 그래도 지켜줬습니다. 네, 반등을 좀 해주면서 마무리했고요. 앞으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심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사실 뭐 지수는 많이 안 내렸지만 그래도 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또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듯 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대로 이제 매도량이 점점 커지면서 계속 빠져나간다면 또 이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엔 코스닥 지수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뭐 생각보다는 많이 내리진 않았다.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저점 부근을 형성하면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저점 부근에서 좀 세기형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 패턴을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진행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월봉도 모두 뭐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일단은 이미 크게 한번 내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체력이 있어서 버텨주는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았을 때는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 그리고 석유 관련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또 그런 원유와 그다음에 또 천연가스 같은 그런 원자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이런 자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여기에 투자를 하고 막 달라들기 시작한다면 좀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게 이런 종목들은 짧게 짧게 투자하는 게 맞고 사실 제가 다루기에는 좀 이제 버거운 종목들이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런 하락 장에 대해서 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좀 기초 체력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도 1.7%, 상해 종합도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환율 자체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차분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폭락을 할 것 같이 환율도 급등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평소와 크게 다를 거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지수가 조금 내렸지만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는 잘 버티네요. 그래서 어, 내일 이제 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뭐 크게 변동 없습니다. 1.92% 정도로 크게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로 뭐 진행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끌고 있고요.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사실 중국 쪽에서도 원래 대만을 좀 병합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언젠가는 이제 대만에 대한 갈등도 다시 도화선에 불이 지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그런 서방들이 좀 양보를 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그런 제국주의에 대한 혹은 뭐 그런 명분을 가진 국가들이 또 다시 이제 예전처럼 또 활기를 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서로 양보 없이 그게 치달았을 때, 그때 이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 국가적 위치가 상당히 이제 좀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식시장도 눈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300원 하락해서 1.59% 하락했고요. 18,6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 외 가격은 크게 변동은 없었고 18,500원 정도로 10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거래량 자체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1거래량도 사실 오늘 증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510만 주 정도로 어제보다 감소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오늘 이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증시 하락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선방을 했고요. 두산중공업이 장 초반에는 살짝 이제 설렜습니다.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오늘도 이제 양봉으로 전환을 했었고요. 19,000원 정도 찍고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최근에는 두산중공업이 매수세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힘없이 이제 좀 쭉쭉쭉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반발 매수가 확실히 붙어주면서 하락에 대해서 이 바닥이 있다, 확실히 이제 힘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수급 자체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의 움직임과는 조금 이제 디커플링 되어서 좀 반등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와는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바닥 라인 다지다가 한번 고를 파고 급하게 이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4일 정도 굉장히 이제 바짝 상승을 시켰다가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하려다가 이제 좀 증시 분위기에 따라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241선을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번 정도 이제 저항을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은 지금 당장은 빨리 회복하기는 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 21선과 241선 그리고 61선이죠. 이 정도 라인에서 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제 자리를 잡았다가 이런 구간에서 좀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지금 쭉쭉 뻗어나간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았을 때는 언제든지 좀 치고 나갈 수 있을 법한 그런 힘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사실 그동안 이제 21선을 요때 상승 이후로 하락을 하면서 21선은 좀 강하게 돌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보통 이제 하향 추세를 겪는 종목들을 보면 21선을 생각보다 잘 넘지 못합니다. 21선 벽을 맞으면서 계속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바닥을 확인할 때는 21선을 기준으로 보는 것도 괜찮은 기술적인 분석이고요. 그래서 21선을 이렇게 거래량이 살짝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바닥 라인을 다시 형성을 하면서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 라인으로 뻗어나간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주 정도까지 좀 이제 거래량이 터져 주었을 때 그동안 좀 크게 올라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이 좀 바닥에서 20% 가량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래량 자체는 조금 부족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거래량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여기서 좀 더 수급이 붙어준다면 2천만 주 이상 실려주면서 좀 뻗어 나갔을 때 확실히 그 신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음운구름이 좀 많이 얇아졌거든요. 이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좀 더 적은 거래량으로도 좀 이제 이 매물대를 벗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뻗어나가도 상관없고 아니면 여기서 좀 쉬어갔다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한 번이라도 좀 더 하락을 했다가 가도 크게 상관이 없죠. 결국에는 천천히 내려올 때마다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는 그런 자리를 보고 있고 꾸준히 모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241선을 따라서 주가 평균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중공업은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치고 나가준다면 꾸준히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어,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도 이제 좀 회복을 했고요. 네, 월봉도 네, 양봉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월봉선 추세를 살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월 거래량은 확실히 3월보다 4월보다도 2월보다 1월보다 그다음 12월보다도 좀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시세를 줬을 때보다 거래량이 좀 많이 급감을 했었는데요. 월 거래량이 다시 월 거래량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네, 이 흐름 자체는 네, 굉장히 이제 어, 누가 보더라도 좀 올라갈 법한 그런 모양이 보이지만 이 과정 자체를 버티기는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의심도 들고 뭐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변모 과정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수없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을 저의 생각이 아니고 그런 실제 사실에 근거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만이 좀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1년 동안 제가 1년 이상이죠 이제 1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동안 지켜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네, 치고 나가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큰 걱정 없이 지켜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도 13,850원 유상증자는 굉장히 이제 지금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 준다면 이 두산중공업을 13,85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두 번 다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매수 기회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반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 그 실권주 청약률이 200대 1이 나올 법하죠. 네, 이 정도 매수 기회였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청약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지금 두산중공업이 13,850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13,850원까지 오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13,850원이 내려온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뭐 세력 입장에서도 13,850원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13,850원 실권주를 지금 무리해서 지금 뭐 러시아발 그런 위기감도 있고 네, 금리 인상도 하면서 증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데 굳이 실권주를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혀 없죠. 네, 그렇게까지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겠지만 그 모집 그 총 주식 수가 4억 주라는 것은 분명히 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두산중공업은 좀 세력주의 형태로 좀 일정하게 좀 큰 파동을 주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확실히 주가가 좀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비슷하게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런 시기에서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상승을 1차, 2차, 3차 상승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뭐 투산중공업이 3차, 4차, 5차 상승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이 주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기술적인 반영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조정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상승이 왔을 때는 자 이제 그때가 또 이렇게 거래량이 막 급하게 터지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제 그런 매도 시그널을 제가 이제 드릴 겁니다. 저도 정리를 할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고. 근데 그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된다라고 제가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차 상승에 진입을 했을 때는 사실 시가총액이 20조까지 그 이상은 간다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그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어렵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 이 중공업 특성상 사실 뭐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뭐 배터리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처럼 완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그 실적을 계속
올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중공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업에 비해서는 네, 저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제 3차 상승 이후에는 저평가가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는 에너지 시대에 맞춰서 그런 에너지적 기대감을 또 이제 분출할 때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를 볼까요, 오늘? 네, 투자자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5,300주,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35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뭐 오늘은 뭐 크게 매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계속해서 3일 연속 매수가 되고 있고요. 또 오늘도 이제 금융 투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금융 투자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보험 투지는 네,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뭐 연기금 투자자는 또 매수를 했네요. 근데 오늘은 뭐 크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네, 매수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을 계속 늘려간다는 것은 확실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좋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의 이 산업의 트렌드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사실 두산중공업 이외에 별로 크게 눈에 띄는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네, 기존의 그런 수력 발전,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런 아니면 주 단조 공장, 네, 그런 기존 기술력과 화력 발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는 ESS, 그 다음에 해상 풍력, 네, 아니면 뭐죠? 그 수소 관련 에너지들, 네, 수소 액화 플랜트, 어, 뭐 수소 가스터빈, 네, 그런 것들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과 같은 그런 이제 기존 사업과 성장 사업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성장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좀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SMR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두산중공업은 여러모로 지금 다방면으로 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제가 계속 뭐 원전 얘기,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 얘기만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두산중공업이 또 기술력이 있는 것이 3D 프린팅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뭐 그 폐자원 에너지 폐자 그 폐배터리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도 지금 개발을 좀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시장성이 있는 것인지 상용화가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탄산 리튬이죠. 거기서 리튬을 회수하는 그런 기술을 또 개발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좀 다방면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플랜트와 디지털 사업을 또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런 영향을 네, 관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좀 확보하는 상황이고요.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 네, 스마트적으로 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고 스마트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발전소라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성장성을 보고 연기금 투자자는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다. 네, 우리의 이 보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융투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그런 수급들은 사실 뭐 일시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상장 물량에 대한 소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증시에서도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좀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근에는 좀 이제 차익성 물량을 좀 많이 뱉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미리 이제 상장되는 물량을 미리 뱉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그런 매도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엔 또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이 정도로 확인을 좀 했고요. 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2220만 주 정도고요. 더 늘었죠. 그래서 50만 주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1 공매도 거래가 이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15만 주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1 공매도 거래가 많이 줄어든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공매도 거래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서 유지를 할 것인지 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월 4일,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때까지는 음, 이제 뭐 공매도 가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3월 2일에 여러분들 이제 이틀 전에는 권리 공매도를 또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3월 2일에는 또 공매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근데 크게 뭐 걱정하진 않고요. 이미 미리 나올 수 있는 공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고, 이제는 공매도 잔고 뭐 크게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3월 4일에 이제 대량으로 교환되는 그 상황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조금 늘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차장고도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오늘 줄어들었나요? 네. 오늘도 줄어들었네요. 130만 주 상환이 진행이 되었고요. 체결량은 거의 또 없었네요. 10만 주 정도. 그래서 120만 주 정도 추가로 또 이제 대차장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환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차장고가 고점이 이제 7,800만 주 정도였는데 이제 6,400만 주, 한 1,400만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추가적인 공매도가 이제 물량이 이제 없다. 추가적인 공매도 물량은 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추적 물량, 외국인 추적 물량은 35만 주. 근데 당일은 또 90만 주 매수하면서 어제 대비해서 또 이제 플러스가 더 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확실히 좀 매수가 붙었죠. 외국인 투자자도.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좀 두산중공업 저가에서 좀 이제 상환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일단은 뭐 신주 교환을 위해서 좀 공매도를 많이 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분은 또 지금 또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것인지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외국인 지분이 또 이제 최근에 또 늘어나고 있고요. 7% 이제 초반대에서 또 7.9%까지 이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3월 4일에 외국인 투자자 지분과 그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는 두산중공업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테스나 인수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두산 얘기긴 한데, 사실 뭐 두산중공업도 두산의 주요 그룹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줄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테스나 인수 러브콜 보낸 두산 우선 협상권을 손에 쥘까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테스나죠. 그래서 테스나가 이제 인수합병 시장에 나와서 두산이 이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제 그 한국 거래소에서 풍문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이제 조회를 했는데, 두산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다. 근데 이제 추진 중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수에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로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스나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이제 1조 2천억 원 정도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에이스 에쿼티라는 그런 사모펀드 운영사죠. 그 사모펀드 운영사가 보유 지분을 한 38.7%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00억 정도로 이 지분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4,700억을 이제 두산이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어제 기사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사 와이팜에 또 이제 4천억 원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수자 측이 투자금을 모으지 못하면서 막판에 이제 불발이 되었는데 이제는 또 이렇게 작년보다 가치가 더 늘었죠. 빈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올해 또 불붙기 시작하면서 작년 말부터 좀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네, 실적이 좋아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가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4,700억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 일부분을 지금 두산 쪽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이제 현금 확보를 좀 해서 매입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두산 그룹이 지금 3조 자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좀 네, 그런 채권단 졸업을 위해서 많은 계열사들을 매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실 두산 쪽에서 굉장히 이제 이 기업 M&A를 잘했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도 사실 기업을 인수를 해서 연료전지 회사로 그렇게 발전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두산 솔루스죠. 네, 그 동박 회사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생산을 위해서 그 구리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이제 가치가 많이 커졌었고요. 그 다음에 또 두산 산업 차량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두산 전자도 그렇고요. 이 두산 그룹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미래 산업을 점치고 좀 투자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테스나 이전에 있었던 그 인수가 그때 바이오 의약품 담는 통이죠. 통을 생산하는 보관 용기를 생산하는 이제 기업을 또 이제 투자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또 반도체까지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이 이제 기존의 그런 중공업 그다음에 뭐 연료전지 요런 그다음에 건설 쪽, 건설 중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좀 유연하게 좀 이제 영역을 또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테스나와 같은 그런 빈메모리 패키징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테스나에 대해서 잠깐 이제 네, 재무제표를 좀 봤는데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수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연매출이 계속해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년 전 대비해서 연매출이 이제 2배 정도 성장을 한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도 2배 이상. 그래서 순이익도 400억까지. 순이익률이 지금 20%까지 나오는 굉장히 이제 이익률이 좋게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이제 좋죠. 그다음에 이렇게 유보율까지도 네, 좋게 나오는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사업들이 조금 이제 작년에 살짝 이제 깔아앉다가 4분기, 3, 4분기부터 약간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이제 또 그런 네, 차량 반도체와 같은 그런 반도체 시장이 또 커질 거라는 기대감에 또 그런 반도체 시장이 좀 이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네, 4,700억 투자해서 좀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다음에 이런 매년 순이익을 생각을 한다면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4,700억 투자해서 지분이 더 가치가 등가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산그룹 자체에서 반도체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 의 자체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두산중업 부채를 막기도 바빴는데 이제 좀 이 숨통을 트였는데 이렇게 또 4,700억을 모아서 투자를 하면 또 그룹 차원에서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두었겠죠. 일단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이 인수권이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중공업과는 조금 별개 얘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룹 차원에서의 일이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네. 넘어가서 이제 바로 또 이제 두산 중공업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권단 졸업을 앞둔 두산중공업 이제는 해외로 이제 원전 얘기가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체코 원전, 뭐 폴란드 원전, 네, 이런 원전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체코 원전 수주 입찰에 뛰어들게 되고요. 지금 프랑스와 같은 그런
EDF가 지금 또 체코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서 또 수주를 했을 때 프랑스의 그 발전 플랜트 사업에 또 체코를 참여를 하게 해주겠다. 뭐 그런 좋은 딜을 또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수원도 좀 이제 그런 딜을 막판에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이 이제 확실히 프랑스, 미국 대비해서 건설 비용이 굉장히 싸다 보니까 분명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수원도 좀 그렇게 좀 자신이 있어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체코 내부에도 지금 두산 스코다와 같은 그런 두산 중공업 자회사도 있고 터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다음에 뭐 체코 관련해서도 지금 동유럽 쪽에 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SDI죠. 네,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차세대 그 산업을 또 이제 보장을 해준다면 또 그런 것들의 딜을 같이 해준다면 또 충분히 원전 수주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체코를 시작으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아직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결국에는 다시 좀 이제 입찰이 좀 시작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기대가 되는 것은 두산중공업이 아주 큰 프로젝트를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땄었습니다. 특히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7,800억이었나요? 네, 그렇게 재작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에 진행했고 올해는 또 1조 가량 또 주단주 플랜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두산중공업 플랜트 영향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SMR 관련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우리나라와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수주 입장에선 상당히 유리할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인도 원전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프로젝트 계획도 있는 것 같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진행 중이고 체코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미국 쪽으로 조금 기울어 버린 것 같아요. 그 뉴스케일 파워의 SMR 사업과 이제 엮여가지고 또 이제 폴란드 현지 기업들이 또 그런 네, 베스팅하우스와 또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좀 유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폴란드 SMR 투자는 또 이제 두산중공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대형 원전도 사실 뭐 부분 우리나라도 부분 수주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이집트 원전처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폴란드 원전도 충분히 두산중공업이 많은 수혜를 볼 것 같다. 우리나라가 수주를 못하더라도 그런 기자재 같은 수주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다려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SMR 관련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와 폴란드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루마니아 12개, 폴란드 12개, 그다음에 미국 아이다호주에 6개, 7개인가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계속해서 SMR 그 관련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폴란드 이외에 네, 여러 국가들과 지금 MOU 체결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총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로는 12개국이라고 14개국이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선제적인 투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뉴스케일 파워의 SMR 같은 경우는 네, 경수로 SMR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원전의 구동 방식과 거의 유사하고요. 네, 물을 이용해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증기를 통해서 이 증기 발생기를 그죠. 그 터빈을 돌리는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대형 원전에서 SMR로 가면 이제 그 대형 원전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SMR이 좋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좀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SMR도 똑같이 이제 지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수로 SMR은 똑같이 이제 핵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는 똑같다. 근데 이제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발생 위험도가 1000분의 1 정도로 네, 줄어들었을 겁니다. 대형 원전도 원래 위험도가 상당히 낮은데 그걸 또 이제 1000분의 1 정도로 낮춘 거고요. 상당히 뭐 안정적인 SMR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뉴스케일 파워 이외에도 뭐 미국의 테라 파워라든지 아니면 엑스 에너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여러 가지 고온 가스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에너지로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SMR도 있고요. 그다음에 SFR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소듐 나트륨을 이용해서 또 운용하는 그 SMR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모델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 지금 SMR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또 네, 원전 시장에 두산중공업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AE가 이제 우리나라가 최대 해외 원전 수주를 했던 그런 기업 아니 그 국가죠. 근데 1400메가와트급을 4개를 납품을 진행해서 지금 이제 3개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이제 4, 5기는 언제였죠? 곧 이제 또 정상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를 모두 정상 가동했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런 큰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처음으로 해외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거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가동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건설 원전 25개인가요? 24개인가요? 네, 거기 플러스 또 이제 UAE 4개까지 해가지고 아주 이제 건설 영향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좋고 안정도가 높고 그다음에 가격이 값싸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수주권이 많아질 텐데 이런 건들도 상당히 이제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집트 원전 수주도 이렇게 이제 UAE 관련해서 네, 사막에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이제 수주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 수주권도 이제 4월 달이면 3월 말 정도면 이제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사는 중요한 것은 네, UAE에 대한 그런 원전 우리가 건설해 줬는데 그걸 통해서 UAE는 수소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수소를 원전을 통해서 뽑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온 모듈형 원자로는 현재 방식보다 더 저렴하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연구를 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원전을 또 우리나라가 지은 그 원전으로부터 뽑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아랍에미리트도 이 에너지 믹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핵폐기물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원전을 배척을 하기보다는 그 원전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그 효율적인 에너지 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핵 폐기물에 대해서는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계속해서 그 핵 폐기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낮은 확률의 그런 위험을 통해서 좀 이제 이렇게 산업 자체를 좀 배척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네, 좀 맞는 방향으로 가는 쪽을 이제 선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어제도 제가 잠깐 이제 기사를 좀 인용하면서 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저는 원전을 다시 한번 좀 크게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해외 수출도 진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 그 원전 기업들이 좀 많이 배척이 되었었죠 그동안. 네, 그게 사실입니다. 17년부터 해가지고 국내 원전 산업들이 굉장히 좀 배척을 받고 네,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을 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기업들이 좀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기료 상승을 억지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사용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이고요. 네. 월별 그 전력량을 비교했을 때 원전이 거의 30%를 차지할 만큼 지금 원전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는 사실 아직도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전기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낮습니다. 아직. 사실 국가 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네, 그 핵 폐기물보다도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국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네. 전기료도 낮출 수 있고요. 그 UAE 건처럼 그다음에 이렇게 수소를 또 우리나라 원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소를 또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수소를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소 생산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좀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진짜 진정한 그런 네, 신재생에너지와 그다음에 원전 두 개가 섞여가지고 에너지 믹스로의 그런 국가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소 에너지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원전 말고도 다른 기반이 마련되거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에너지 효율이 입증이 된다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런 뭐 전기 단가라든지 그런 게 좀 더 효율적이라면 사실 원전을 더 늘릴 필요도 없고, 원전을 굳이 핵 폐기물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세계를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차원에서 보았을 때 원전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이제 너무 이제 묵살시키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어제 뭐 기사를 좀 이제 윤 후보, 윤석열 후보가 나온 기사를 틀었다고 또 뭐 저를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극단적으로 뭐 그 후보를 지지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어느 정당이 되었건 제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좀 정책을 펼치는 그런 정당이 그런 쪽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았을 때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에 올인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섞어서 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쪽으로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뭐 조금 불편하시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정치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는 두산중공업 종목 그다음에 이 에너지 측면에서 좀 더 분석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이 좀 길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